멀리 산등성이에 한 노인이 서 계셨다는 이야기. 이걸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등산하던 친구 셋이서 그 노인이 뭘 하고 계실까 내기를 했다고 해요. 아, 네. 잃어버린 소를 찾고 있다. 아니다, 운동 중이다. 아니다, 옛날 생각하고 계신다. 결국 너무 궁금해서 직접 가서 여쭤봤더니 그 노인분이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나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소. 아, 아무것도? 네. 자, 이걸 한번 풀어보죠.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탐구할 주제가 바로 이 명상입니다. 그냥 단순히 눈 감고 조용히 앉아 있는 걸 넘어서요. 방금 그 노인의 대답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음. 그러니까 무의자연. 이게 과연 뭘 의미하는 건지 좀 파헤쳐 보려고 해요. 네, 흥미로운 주제네요. 오늘 저희가 참고할 자료는 정신건강의의학과 전문의 이우경 박사님의 글 명상, 무념무상과 영원한 깨달음에서 가져온 내용들인데요. 명상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그 깊은 의미, 종류, 그리고 어떤 경험의 단계들이 있는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볼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명상이란 게 뭔지, 그냥 멍 때리는 거라는 또 어떻게 다른 건지, 이걸 들으시는 당신에게 뭔가 아하 하는 그런 통찰의 순간을 드리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자, 명상하면 보통 떠오르는 이미지 있잖아요. 눈 감고 고요히 앉아서 생각 비우는 모습. 이게 일단 시작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정의라고 할 수 있죠. 눈을 감고 조용히 사색하거나 아니면 주변이나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요. 어떤 좋고 싫음 이런 판단을 더하지 않고 그냥 알아차리는 것. 그냥 알아차린다. 네. 서양 철학자 후설이 말했던 판단 중지, 그러니까 에포케라고 하죠. 그거랑도 좀 비슷하고 또 신라의 원효 대사께서 강조하신 지관. 지관, 멈추어서 본다? 네, 그렇죠. 움직임을 멈추어서 가만히 본다는 의미랑도 통합니다. 잠시 멈춰 서서 나 자신하고 세상을 판단 없이 바라보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 있겠네요. 멈추어서 본다. 근데 이후경 박사님 글에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더라고요. 단순히 생각을 멈추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명상이 좀 더 깊어지면요. 우리가 보통 나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이 몸. 네, 그렇죠. 육체. 네, 이 육체적인 감각이나 뭐랄까 존재감 같은 게 좀 희미해지고 정말 그냥 의식 그 자체만 남는 듯한 그런 상태를 경험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해요. 의식만 남는 상태라. 네, 그래서는 이걸 이해하는 한 가지 방식으로 우리 존재를 약간 물질적인 측면하고 에너지적인 측면 이렇게 나눠서 보기도 하는데요. 마치 모든 물질이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의 성질을 가진다 이렇게 보는 관점처럼요. 아, 양자역학 같은 건가요? 네, 그런 비유를 들 수 있겠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육체라는 물질적 측면하고 또 마음이나 의식이라는 에너지 혹은 파동 같은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명상이란 건 우리가 평소에 되게 강하게 이게 나다 하는 이 육체, 이 물질로서의 나에 대한 어떤 집착에서 잠깐 벗어나서 좀 더 근원적인 의식이나 에너지로서의 나를 경험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관점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이런 상태를 경험하는 것이 마치 자신을 어떤 한계 지어진 물질 덩어리가 아니라 좀 더 자유롭고 무한한 에너지, 나아가서 빛이나 사랑 그 자체로 인식하는 경험과 비슷하다고 묘사를 합니다. 빛과 사랑. 네. 어떤 종교적인 전통에서는 이런 상태를 뭔가 신성한 빛과 사랑에 가득 찬 천상의 상태를 내 안에서 구현하는 것,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와,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작은 깨달음, 사토리 이런 걸 넘어서 더 큰 깨달음, 해탈이나 영생, 구원 같은 궁극적인 상태로 나아가는 길로도 본다는 거군요. 와, 듣기만 해도 뭔가 엄청 장대한 여정 같은데요. 네, 그 장대한 느낌은 명상의 의미를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 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초월 심리학자 중에 켄 윌버라는 사상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인간에게는 본래 자기가 왔던 더 높은 차원의 근원으로 돌아가려는 갈망, 일종의 본향의식 같은 게 있다고 말해요. 본향의식,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마음 같은 건가요? 그렇죠. 이걸 회상, 산스크리트어로는 스무리티라고 표현했는데 잃어버렸던 전체성, 이걸 다시 기억해내려는 움직임이라는 거죠. 아, 회상. 네, 창성가 가사에도 있잖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려는 그런 본능적인 움직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돌아가려는 본성. 마치 진짜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고향을 다시 찾아가려는 그런 마음 같네요.
근데 우리가 어디서 왔길래 돌아가려고 하는 걸까요? 바로 그 어디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비유가 있어요. 5천년 전 인류 최초의 경전이라고 알려진 인도의 우파니샤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태초에 시간도 공간도 없는 그냥 무한하고 경계 없는 의식의 대양만이 존재하는 합일 단계가 있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든 게 하나인 상태. 네, 마치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런 상태랑 좀 비슷하죠? 네. 근데 어느 순간 그 고요한 대양 위에 아주 작은 물결 하나가 생겨났다고 해요. 작은 물결. 네, 처음에는 자기가 대양의 일부라는 걸 알았는데 점차 스스로를 대양과 분리된 개별적인 존재로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나다. 이런 생각이 싹 트는 거죠. 아, 분리가 시작되는군요. 네, 이게 바로 분리의 시작, 인과의 단계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그 근원을 망각하고 홀로 존재한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를 전체에서 딱 잘라내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작은 물결, 그러니까 개별적인 자아는 점점 더 근원인 대양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나라는 생각, 에고라고 하죠. 이걸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무한한 자유 대신에 유한한 세상 속에 자기를 가두는 거죠. 심지어 신을 찾는 대신에 스스로 작은 신처럼 행세하려고 하기도 하고요. 이걸 정묘의 단계라고 부릅니다. 정묘의 단계? 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순수한 의식 상태에서 점차 심리, 기, 그리고 가장 조밀한 물질의 차원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된다고 봐요. 아, 심리, 기, 물질. 네, 마치 우리말의 심기혈정, 마음이 기운을 만들고 기운이 생명력을, 생명력이 물질적인 몸을 형성한다. 이런 개념하고도 연결해 볼 수 있겠죠. 결국에는 본래의 신성을 잊어버리고 꿈속을 헤매는 상태, 장자가 말한 호접지몽처럼. 나비의 꿈. 네, 뭐가 현실이고 뭐가 환상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마야, 즉 환상의 상태에 빠진다는 겁니다. 힌두교에서 명상할 때 많이 쓰는 옴 소리 있잖아요. 그것도 이런 꿈과 환상에서 깨어나서 본래의 깨달음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상징한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거대한 전체로서의 참나, 대어에서 점점 작고 분리된 개인적인 자, 소로 축소되어 내려오는 과정? 이걸 일종의 퇴화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런데 이hu경 박사님 글에서 강조하는 아주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네, 이 퇴화의 방향과 정반대로 움직이려는 힘 또한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 반대 방향으로요? 네. 즉, 낮은 차원에서 다시 높은 차원으로 분리된 작은 물결이 근원인 대양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죠. 이걸 진화라고 부르면서 이 근원을 향한 회귀의 여정이야말로 바로 명상의 본질적인 의미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명상이란 게 단순히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기술, 이런 걸 넘어서 우리가 이렇게 분리되고 축소된 상태에서 벗어나서 본래의 온전한 상태, 그러니까 참나를 향해 나아가려는 아주 자연스러운 움직임, 우주와 다시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군요. 그렇습니다. 어떤 물고기가 스승한테 스승님, 저희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스승이 너희는 물에서 왔다. 우리는 바다에서 와서 다시 바다로 돌아간다고 답했다는 이야기가 있죠. 아, 네.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이것처럼 인간은 광대한 우주적 의식에서 와서 결국 그곳으로 돌아가는 존재고 명상은 그 귀향길을 의식적으로 찾아 나서는 여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돌아가는 여정이라. 그럼 이 명상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그래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던데요. 네, 대표적으로 집중 명상하고 각성 명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닫힌 명상, 열린 명상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불교 전통에서는 각각 사마타, 그리고 위파사나, 때로는 프라나라고도 칭합니다. 되게 추구하는 목표도 약간 다른가요? 네, 조금 다릅니다. 집중 명상, 즉 사마타는 주로 마음에 막 흔들리는 거 있잖아요. 동요. 이걸 가라앉히고 깊은 평정심, 그러니까 삼매나 일시적인 절정 경험, 픽 익스피리언스에 이르는 걸 좀 중요하게 여겨요. 아, 고요함. 네. 반면에 각성 명상, 위파사나는 현실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 즉 지혜, 프라냐, 혹은 깨달음, 사토리, 보리, 혹은 탄트라에서 말하는 일상 속에서의 완전한 현존 상태, 이런 걸 지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가요? 글에 나온 비유가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아, 네. 집중 명상은 말 그대로 의식을 하나의 대상에 딱 집중시키는 연습이에요. 예를 들어서
촛불을 본다면 아, 촛불만. 네, 오로지 그 촛불에만 마음을 모아서 결국에는 뭐랄까 내가 촛불이고 촛불이 나다 이런 식으로 아, 구분이 없어지는. 네, 맞아요. 주체와 객체의 구분이 사라지는 그런 합일의 상태를 추구하는 거죠. 마음의 힘을 한 곳으로 딱 모으는 겁니다. 네. 반면에 각성 명상은 의식의 범위를 최대한 넓혀서 지금 이 순간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을 판단 없이 알아차리는 연습이에요. 아, 넓게 보는 거군요. 네. 예를 들어 밤하늘의 모든 별들을 동시에 담아내듯이 내 안팎에서 일어나는 생각, 감정, 감각들 이런 것들을 그냥 열린 마음으로 고요히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주 전체가 내 안으로 스며들어서 내가 우주가 되고 우주가 내가 되는 듯한 더 큰 합일감을 경험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마음을 활짝 여는 거죠. 하나는 한 점에 집중하고 다른 하나는 전치를 알아차리고 이런 차이군요. 자, 그럼 명상이 점점 깊어지면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될까요? 아까 말씀하신 우파니샤드의 하강 단계, 심리, 기, 물질, 이거랑 반대되는 상승, 진화의 단계와 연결된다고 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단계들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심리, 정묘, 인과, 합일, 이 네 단계였죠? 맞습니다. 이호겸 박사님 글에서는 명상이 깊어짐에 따라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퇴화의 역순으로 그러니까 물질적 차원에서 시작해서 심리적, 그 다음 정묘, 영적, 인과, 초월적, 그리고 궁극적인 합일의 차원으로 나아가는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해요. 물론 이건 굉장히 도식적인 설명이고 실제 경험은 훨씬 더 복잡하고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겠죠. 첫 번째 심리의 단계는 명상 입문 단계에서 흔히 경험하는 거예요.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끊임없이 떠드는 우리 마음 있잖아요. 법정 스님께서 원숭이 마음, 먼키 마인드라고 표현하셨다. 아, 원숭이 마음. 네. 네, 그 상태를 조금씩 길들이는 과정이죠. 머릿속을 쉴 새 없이 오가는 잡념이나 감정의 파도를 그냥 지켜보는 연습입니다. 그래서 비유하기를 마치 영화관 스크린에 비친 내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잔디밭에 누워서 흘러가는 구름을 보듯이 내 생각과 감정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고 했죠. 이게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처음에는 영화 속 주인공처럼 내 생각이나 감정에 완전히 빠져들지만 점차 그 내용물하고 나 자신 사이에 거리가 생기기 시작해요. 아, 거리가? 네, 희로애락에 막 휘둘리는 내 모습이 마치 내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분리 경험이 일어나죠. 바로 이때부터 초월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습관적인 자아의 틀에서 벗어나면서 더 넓은 시야가 열리고 몸과 마음이 깊이 이완되면서 삶에 대한 통찰이 찾아오기도 해요. 예를 들면 어떤 통찰일까요? 인생은 결국 한 번 왔다 가는 거구나 하는 그런 담담한 수용이라든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좀 줄어들거나 아니면 타인에 대한 감사와 봉사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일상적인 자아에서 한 발짝 이렇게 물러서는 경험이군요. 그럼 다음 단계는 정묘의 단계인데요. 이건 길 가다가 쇼윈도우에 비친 내 모습을 문득 알아보는 비유, 그게 기억에 남아요. 네, 그렇죠. 무심코 걷다가 쇼윈도에 비친 흐릿한 형상이 저게 바로 나 자신이구나. 이렇게 갑자기 깨닫는 순간처럼요. 평소에 잊고 지냈던 진짜 나, 그러니까 본래 자기 또는 참나를 문득 인식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아, 참나. 네, 이때 경험하는 의식 상태를 순수 의식, 퓨어 컨시어스네스라고 부르기도 해요. 시끄러운 마음이나 변화무쌍한 몸, 그리고 끊임없이 나라고 주장하는 그 에고 너머에 있는 더 깊고 순수한 자각의 차원에 눈뜨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는 이 단계에서 인류의 보편적인 원형, 아케타입이나 어떤 신성과의 만남, 예를 들면 부처님이나 예수님 같은 성스러운 존재를 내면에서 직접 체험하거나 아니면 설명하기 힘든 영원한 빛 같은 걸 경험하기도 한다고 설명합니다. 평소의 나를 넘어서는 더 근원적인 나를 만나는 단계다. 세 번째는 인과의 단계입니다. 이건 마치 고요하고 은빛 달빛이 가득한 가을 대보름 날밤 같은 세계,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네. 심리학자 칼 융이 말한 유미노제, 그러니까 압도적이고 신비로운 종교적 체험이죠. 그거라든지 불교에서 말하는 충만한 공, 또 선에서 흐르는 물소리가 문득 멈춘다고 표현하는 그런 경지가 이 단계에 해당한다고 하셨고요. 그렇습니다. 2단계의 의식 상태를 우주의식,
커스믹 컨셔스네스라고 부르기도 해요. 하늘의 모든 별들이 차별 없이 동시에 빛나는 것처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선 듯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시공간 제약을 넘는다. 네. 지금 이 순간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현상들을 아주 생생하게 목격하면서도 동시에 그 모든 것으로부터 초연하게 떨어져 있는 듯한 아주 광대하고 고요한 알아차림의 상태죠. 글에 인용된 어떤 도인분은 이 경지에서 동쪽 창으로는 꽃 피는 봄을 보고 서쪽 창으로는 낙엽 지는 가을을, 북쪽 창으로는 눈 내리는 겨울을 동시에 보았다고 해요. 와, 동시에요? 네. 우리의 어떤 근원적인 모습, 혹은 전생이라고 불리는 기억들, 시공을 초월한 영원한 존재들을 접하게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고 하신 말씀 있잖아요. 네. 그 의미가 단순히 비유가 아니라 실제적인 경험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설명될 수 있겠습니다. 와, 정말 시공간을 초월하는 경험이네요. 자, 마지막 하빌의 단계는 앞선 가을밤과는 또 다르게 눈부시게 밝고 투명한 화창한 가을 대낮에 비유하셨죠. 밤의 고요함과는 다른 아주 찬란한 밝음의 느낌인데요. 맞습니다. 이 상태는 신의식, God Consciousness 또는 하나의식, Unity Consciousness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빛주로 가득 찬 절대적인 현존의 상태죠. 앞선 인과의 단계가 모든 것이 텅 비어 있으면서도 무한한 가능성으로 충만한 공의 체험에 가까웠다면 이 하빌의 단계는 그 공과 세상의 모든 현상, 즉 형상이 둘이 아니며 완전히 하나임을 깨닫는 경지입니다. 공과 형상이 하나다. 네. 그래서는 도교 경전인 금화, 골든 플라워에서 말하는 내면에 금빛꽃이 만발하는 경지라든지 아니면 티베트 불교의 마하무드라 가르침에서 모든 것은 마음이다. 마음은 본래 텅 비어있다. 공. 이 텅 빈 마음이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모든 형상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언급합니다. 인도의 성자 사티아 사이바바가 때때로 허공에서 성스러운 재, 위부티, 나 작은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 혹은 예수님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처럼 존재의 근원적인 자유와 창조성을 체험하는 단계로 묘사되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자, 그럼 정리해보자면 명상이 깊어지는 네 단계는 일상적인 자각에서 좀 벗어나서 심리, 영화 보기, 참나를 인식하고 정묘, 쇼인도합, 시공을 초월한 우주적 의식을 경험하고 인과, 가을밤, 마침내 모든 것이 하나임을 깨닫는 하빌, 가을 대날, 그런 여정이라고 상징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또 흥미로웠던 점은 우리 모두가 일상 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깊은 상태들을 아주 잠깐씩이나마 경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네, 맞습니다. 중요한 건 그런 경험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의미를 부여하느냐는 것이죠. 명상은 단순히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기술, 이걸 넘어서 나는 과연 누구인가 하는 깊은 인식론적인 질문, 그리고 세상의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본질적으로 평등하다는 존재론적인 통찰을 포함하는 아주 철학적이면서도 실존적인 탐구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이 모든 단계가 쉽게 얻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도 강조하듯이 꾸준한 관심과 성찰, 그리고 때로는 적절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명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신건강이라는 건 어떤 상태를 의미할까요? 단순히 정신질환이 없는 상태 그 이상일 것 같은데요? 네. 이호경 박사님 글에서도 이동식 박사님의 정의를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정신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 혹은 사회적으로 성공하거나 환경에 잘 적응하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과 나를 둘러싼 환경 사이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룬 성숙한 인격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조화와 균형을 이룬 성숙한 인격. 네. 더 구체적으로는 내가 내 삶의 주인공으로서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매 순간 스스로 책임지고 결단하며 자신의 능력과 삶에 대한 통제감을 충분히 발휘하는 상태라고 정의합니다. 결국 외부 환경이나 다른 사람의 평가에 좌우되지 않고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것, 그게 핵심이군요. 그렇습니다. 불교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외치셨다는 천상천하 유아독전, 네. 즉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본래의 나만이 홀로 존귀하다는 그 선언과도 맥락이 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의 현상이나 자극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고요히 자신의 마음을 되돌아보는 불취외상, 자신반조의 자세와도 연결되고요. 5천년 전 고대 수메르의 격언도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세상에는 노예처럼 사는 왕도 있고 왕처럼 사는 노예도 있다. 아, 네. 그래서는 명상이란 바로 후자. 그러니까 외부 조건이 어떻든 간에 내면의 자유와 존엄성을 잃지 않고 왕처럼 살아가는 노예의 상태를 지향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더군요. 네, 정확합니다. 명상은 결국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는 그 왕, 즉 우리의 본래적인 존엄성과 자유, 그리고 지혜를 다시 깨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유경 박사님의 글을 바탕으로 명상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에서 시작해서 우주적 의식과의 합일까지 그 여정이 정말 광대하고 놀랍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도 언급했듯이 어쩌면 우리 모두는 일상 속에서 이미 이런 깊은 명상 상태의 어떤 조각들, 편린들을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이걸 들으시는 당신의 삶 속에서 문득 그냥 하염없이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았던 순간, 혹은 거울이나 창문에 비친 당신의 모습이 문득 낯설게 느껴졌던 순간, 아니면 장엄한 자연 앞에서 나도 모르게 숨을 멈추고 경외감이 휩싸였던 순간이나 깊은 슬픔 혹은 기쁨 속에서 세상이 잠시 멈춘 듯한 그런 고요함을 느꼈던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네. 어쩌면 그 찰나의 순간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눈 그 깊고 충만한 본래의 상태를 잠시나마 엿본 것은 아니었을까요?